네, 그럼 이번에는 국회 출입 기자인 김영기 기자와 함께 총선 관련 이슈와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선거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은 선거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네. 도내에서는 누굴 꼽으면 좋을까요? 네네,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먼저 이제 중앙당을 살펴보면은 민주당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있다면 그 통합당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있겠죠. 알다시피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1위를 예. 달리고 있어 웬만한 연예인 이상의 인기로 민주당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가답게 현 정부의 경제 실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 보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이광재 후보가 눈에 띄는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을 훑으면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아무래도 친박의 대표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김진태 후보가 보이는데요. 김진태 후보는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지만 막판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양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상징성 때문에 예. 그들의 선거 결과는 단순히 함석 이상의 의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언론사가 공동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비례대표 지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네네네. 도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단순 정당 지지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단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한 6% 이상 앞섰는데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도민들을 물었을 때는 통합당의 위성 전당인 미래한국당이 27.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0.7%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순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문, 친조국 성향 인사들이 주축돼 있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좀 분류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한 27.1%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말이 많은데 네네.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취지 자체를 살리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에서는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이석을 거의 얻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민의를 좀 반영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 지금 알다시피 거대 양당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라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도민들이 이 두 정당을 대주로 선택했는데 반면 군소 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생당은 한 자릿수 지지를 보여서 만약 이게 이제 실제 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군소 정당들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수는 확보하기가 거의 쉽지 하더라도 아주 소수밖에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가 어쨌든 간에 48.1cm 가장 길고 네네. 정당 이름도 30여 개 되니까 그렇죠. 유권자들이 좀 사전에 인지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주소지하고 관계없이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지요? 예,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간 좀 진행이 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도내 사전 투표소는 한 200곳 되는데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 투표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참물로는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손 소독제를 소독한 후 1인용 일회용 위생 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19는 어쨌든지 간에 이번 선거 판세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사전 투표율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사전 투표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당일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사전 투표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무응답층과 부동층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럼 이미 나는 누굴 찍을지 정해놨다는 건데 이미 정한 사람들이 사전 투표장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도내 도민들의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20대 총선에서는 13%였고 19대 대선은 25%였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도 22% 정도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 최소 2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국회 출입 기자인 김영기 기자와 총선 이슈 관련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